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노고라 하는 모습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과 함께 정치권의 소식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5%,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네. 전주보다 6.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다른 것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실망, 또 분노, 이럴 때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요. 네. 다른 것보다는 이춘석 분노라고 봐야 되겠죠. 이춘석 의원이 사실상 뭐 무소속으로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꼬리 자르기로 인식이 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경천 동지할 일이었습니까? 차명 거래를 하고 있다. 그것도 보좌진의 휴대폰으로. 그러면서 보좌진의 휴대폰을 잘못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듣는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게다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른바 주식시장 5천을 이야기해놓고 올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대주주 기준을 양도소득세를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은 다 뜨하겠어요. 이게 무슨, 아니 5,000피 목표를 했는데 이걸 강화한다. 이거는 주식의 주자, 주식의 지읒자만 알아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가 대주주를 배불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하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5,000피를 목표로 하면서 이런 걸 한다?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어요? no! 막 이렇게 경악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서도 뭐 당정대 협의를 했다는데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제가 참 오죽 통탄했으면 그 회의에 제가 참석했으면 다 결정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배추도사가 뭐 좀 역할을 내라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아, 그런 여론도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세게 이야기한다고 세미나에 안 불러줘. 정부에서는 또 정부에 쓴소리 한다고 안 불러줘. 근데 제 이야기가 항해국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니 틀린 게 있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요. 틀린 게 있습니까?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하고 통탄을 노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춘석이 있죠. 또 뭐 사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 지역 중도 화이트 칼라 이게 좀 흔들린 걸 볼 수 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좀 반영됐을 거예요.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 포함은 뭡니까? 이걸 또 추미애 장군이 추 장군이 감싸고 돌고, 그럼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점수도 높게 줬잖아요. 추미애 의원한테. 그런데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뭔지 아세요? 확정된 게 뭔지 아세요? 위안부 지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8.15 광복절 특사로 한다? 이건 정말 경천 따블동지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고, 좀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도 지금 아까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거래세, 미국의 거래세 얼마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일본 거래세 얼마인 줄 아세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만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회의원들도 전문가들이잖아요. 일본, 미국 없어요. 물론 미국은 이제 금융소득세라든지 다른 게 있겠죠. 일본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미국은 금융소득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세를 매긴다? 아니, 그 주식 투자 가끔씩 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을 100주를 샀는데 배추도 사주 100주를 샀는데 다 손해를 봤어. 근데 세금을 내야 돼.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주식 아는 사람이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고, 진성준 정책위 전 정책위 의장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식을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식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에서 주식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김현정 의원 정도 돼요. 물론 뭐 이춘석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주식 관련해서는 또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탈당을 했으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김남국 비서관한테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욕을 듣더라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내릴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요, 지지율에 영향을 받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주식 양도세 논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뭐 답을 내리지 못했죠. 근데
자, 이런 여론이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영향에 따라서 정책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정책을 볼 때 팔러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팔러시잖아요. 3P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렸어요. 그다음에 필라스피가 예.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필로소피는 계속 넓혀. 네. 확장이 무진장 넓혀져서 지금 뭐 목장 울타리까지 다 넘었었어요. 그런데 정책을 왜 안 넓히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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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선 때는 보수 정책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안 되죠. 거래세를 올리면 안 되죠. 그건 너무나 자명한 거거든.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이잖아요. people. 사람 잘 써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 논란. 지금 아직까지 여성가족부 장관 그다음에 이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취소하고 국립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TBC의 우리 유튜브잖아요. 우리 유튜브를 좀 보시면서 배종사 소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또 항상은 앵커가 무슨 질문을 하나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네. 이걸 해야 되겠다. 지금 대통령실에도 이 여론 데이터 분석 비서관이 있어요. 예, 예, 있죠. 누군지 이름도 알고 제가 예.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아요. 예. 살 좀 뺐던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이런 데이터를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과감하게요. 네.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정청래 후보가 출범한 이후에 지지도가 7주 만에 50%를 밑돌았어요. 국민의힘은 30%대를 회복했고요. 이것도 함의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배드캅 전략인데 배드캅 예. 전략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도 또 지지층 일부에서도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도 대화를 나눠야 하잖아요. 그 예.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예,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대화는 나누고 예, 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국회 다수당의 대표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저 같으면 하루에 막 정말 이 휴대폰 보조 배터리 터지도록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네. 국민을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사람과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까? 협의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대주주 과세하는 부분도 거래세 인상 부분도 의논을 해야죠. 못마땅한 거. 또 만약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특검을 통해서 책임을 묻더라도 대화를 해야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겠죠. 힘들어지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직원들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해야죠. 네. 오죽했으면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 이런 있었죠. 코너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있었죠. 저는 이런 부분들, 즉 이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가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간 건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지만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인식을 할 테고 국민들은 여전히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 사선 의원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비슷한 사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의원 중에 출판 기념회 하면서 막 카드로 이 기업들이 와서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었고 예. 당장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남국 코인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이라고 해서 내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 추미애 예, 의원이죠. 의원이에요. 예, 예. 여러분들 아시죠? 추윤 갈등. 예. 정말 나라를 뒤엎고 쑥대밭을 만들었던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대답을 하세요. 그런 그런 지적도 있죠. 추미애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금 농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 얘기합니까? 발톱을 드러내지 말아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어준 후원을 받는다고 해서 발톱도 드러내고 손톱도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막 손에 바른 악화진기도 드러낸다? 악화진기가 뭐예요, 그게? 잘 모릅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얘기하면 그 말 다 했잖아요. 하시겠지만 지지층 결집 효과 때문에 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네.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 떨어져 가는 형태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예, 그런 얘기고. 네. 근데 자, 지금 이제 좀 예, 이제 뭐 이번 흐름을 좀 이해하고 이번 있는 주는 이해를 하네요. 예, 예. 저번 자. 주까지는 좀 미흡하고 부족했어요, 그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여론의 흐름을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세우는 게 자, 여론도 이런데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잠깐 단기적인 여론은 그렇지만 예, 이 여론이 또 국민의힘을 향하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또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여론이 화끈거리면서 또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결집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론을 또 더 가져오는 방법도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예, 예, 예. 장기적으로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고 예, 예. 45명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가서 반대를 하고 저항을 했던 사람들은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낼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기력화되는 거죠. 마치 진보당이 정당 해산된 것처럼 설혹 정당 해산은 안 되더라도 너덜너덜 예. 뭐 이렇게 꾸깃꾸깃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년 지방선거 말 그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걸 정청래 대표가 만들었다. 그럼 정청래 대표는 어떤 인물이 되는 거예요? 대선 후보 되는. 자기 대선 후보로 네. 부각이 되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경쟁자 조국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걸 더 강하게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가져가면서 정청래 표 대권 가도의 하나의 디딤돌이 또는 아스팔트를 까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기적인 여론의 흐름을 감수하더라도 그렇죠. 이 길을 간다. 네. 자, 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이제 초유의 사태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여론은 어떨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잖아요.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건- 큰 틀에서의 말씀이죠. 그렇죠. 큰 틀에서 이제 피해자의 예, 인권을 예, 이야기할 예.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과 또 탄핵을 당한 것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인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속옷 논쟁이 벌어지고 예. 또 막 끌고 가다가 떨어져서 엉덩이를 다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 황사현 앵커는 만약에 구속 수감이 돼 있는데 뭐 만약이에요.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가 와서 이렇게 감옥에서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동물도 동물권이 있잖아요. 거의 동물 취급을 받는 기분일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만약이라고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예, 예.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저기압이에요.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게 계속해서 이른바 욕보이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엄밀하게 엄중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16개 혐의나 당연히, 되고 예, 예. 5개의 또 주요한 수사 대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김건희 여사를 질질질질 옥중으로 가서 욕보이기 위한 것인가. 물론 그게 아니라면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구속이 돼야 될 사유가 있으면 우리 구속 사유가 뭡니까? 세 가지가. 완전히 이건 범죄다. 확정적으로 네. 소명이 됐을 때. 네. 또 증거인멸 아니면 도주의뢰잖아요. 김건희 여사 뭐 도주하겠어요? 증거인멸할 게 뭐 많겠어요? 뭐 더 있겠어요? 검찰이 다 지금은 검찰이 특검이 뒤질 대로 다 뒤질 텐데 어디 숨을 곳이 증거를 감출 데가 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과연 지금 대통령도 구속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정치가 꽝인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는 특검이 두 부부를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구속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운명
또 김건희 여사가 향후 운명이 결정됐는데 이미 운명은 결정돼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을 다 구속을 해서 정말 파렴치하게 만들어서 두 사람이야말로 이 비상계엄 국정 내란의 농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금 명태균 리스터, 지금 최혜병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기착점으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검의 논리도 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겠죠. 구속에 대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전한길 이 뭐 4명의 후보보다도 전한길 강사가 더 눈에 띄었던 합동연설회가 아닌가 싶고요. 뭐 팩트는 이거죠. 배신자 구호를 유도하면서 보선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건데 자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하도 이제 예, 전한길 강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예, 제가 어디 가서 소개를 그렇게 해요. 예. 전한길 리서치 예, 연구팀장 출신이에요. 예, 그 얘기 하셨죠. 전한길 리서치 예, 연구팀장 출신이에요. 예, 하도 사람들이 전한길 예.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전한길 이름에 좀 올라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과연 이게 예. 긍정적인 걸까요? 예, 국민의힘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수습 불가, 네. 자중질환, 질의멸렬, 예. 그다음에 아수라장 네. 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당대회는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로 만들려면은 이른바 이 골칫 덩어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골칫 덩어리가 더 골칫 덩어리가 되는 게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예.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예.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잖아요. 또 부정선거자 맞냐 안 맞냐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환길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축제가 되죠? 그러니까 골칫 덩어리만 잔뜩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요즘 우리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구독이 중요합니다. 독하게 부탁드리니까 구독 꾹 눌러주시고 지금 30만을 돌파해야 되니까 좋아요도 좀 호소를 하세요. 저만 이렇게 항상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를 좀 많이 보내. 예. 지금 빨리 제가 다 출연시키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사람만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예. 모두의 뜻이 모여져야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최원영 예. 형 다 부르고 싶어요. 아, 예. 네, 유리까지. 하여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 이내에 이게 해소가 될까 어림없을 거예요. 예. 물론 이재명 정부와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결집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반이재명 했을 때 제일 결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김문수 대선이죠. 대표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이렇게 곰삭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집안 식구들이 하도 싸우니까 야, 우리 서울랜드나 가자. 예. 서울랜드 가서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예. 집에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죠. 안 됐죠. 예. 제가 너무 비유를 잘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내부에 해결할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설사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어게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윤어게인을 하려면 그럼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냥 난 할래. 김문수입니다. 윤어게인 할게요.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장동혁 의원의 뜻을 공감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TBC에도 출연을 했었죠. 그죠? 예. 장동혁 의원이.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성대모사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예. 네, 안 할게요. 예. 표정이 안 좋네요. 네. 그 제 표정이야 뭐.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곰삭은 문제, 네. 서울랜드 갔다 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렇죠. 이거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두리랜드를 가든 아니면 우리 대구에 위치한 경산에 위치한 그런 파크랜드를 갔다 오든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정리를 누가 해주려면 말 그대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른바 광야의 이 선구자가 나와야 되겠죠. 아. 이육사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왜? 사람 문제인데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건 뭐냐?
사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속절없이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폐허가 됐을 때 예, 그때 다시 꼼지락 아지랭이처럼 새싹이 돋아나요. 예, 그 새싹이 무슨 새싹이에요? 무슨 새싹이에요? 배추 새싹이죠. 네, 이 배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의 싹이 돋아날 거 아니에요. 그게 2027년이 됐든 예, 그것이 태동되면서 보수의 새로운 기운이 이제는 상승하는 그 시기까지는 암담하게 참담하게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지금 이제 뭐 이 부분을 일부러 뒤로 제일 밀어놨는데 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자 사면 여부를 놓고도 뭐 여러 논쟁인데 그건 두고 이후에 여권 내에 변화가 있겠죠. 조국 전 그렇죠. 대표 첫 번째로는 차기 대선 구도가 예. 조기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조국이 나오는 순간 여론조사 설문이 뭐가 들어갔어요. 그동안 눈치를 봤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는 예. 차기 대선을 물어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기 들어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국, 정청래, 박찬대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예, 여기에 뭐 한동훈, 예. 보수 쪽에는 예. 등등등이 예,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서 자연히 조기 대선 구도가 되니까 경쟁 구도가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에 고민도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거의 내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할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예. 그게 또 정청래 대표로서는 당연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승리에 이 견인차가 누구냐? 나 정청래다. 예, 예. 그리고 내가 추미애 의원을 추장군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냐. 그래서 거의 국민의힘을 소멸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거의 대선 후보로 평가받았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조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예. 억수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동대구역도 보고 싶었습니다. 부산역도 보고 싶었습니다. 5.18 여러분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럴 땐 좀 너무 똑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똑같으세요? 해주세요. 예. 네네. 너무 인색하시다. 칭찬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네. 어디가 여권 내부. 여권 내부가 그죠? 예.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신임 법사위원장은 대권의 꿈이 없을까요? 야. 내가 한번 해보자. 네, 예. 여성 대통령으로서 뭐 있을 수 있죠. 예. 박근혜는 박근혜 대통령은 뭐 탄핵당했다. 예. 그러면 나다 역시 예. 이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6선 의원에다가 나밖에 더 있겠냐. 그러니까 국회의장 아니면 대선의 길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얽혀서 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기에 또 박지원 의원이 정치 12단이니까 예. 분수도 들면서 예. 상당히 여권 내부로서는 조기에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단일화돼서 그냥 쭉쭉쭉쭉 그 일정 기간 가져야 고고싱을 하려고 예, 했는데 예.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보다는 당의 문제로 예. 뒷덜미를 잡힌 거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마 대통령실도 우리 방송을 볼 거예요. 예. 그 고민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송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이야기 좀 예, 하세요.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주제는 계속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여권 내의 변화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